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사화에 대해서 4대 사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의 발생. 자, 사화의 발생 좀 필기를 일단 쭉 해볼게요. 사화는 4대 사화 4개가 있습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4대 사화가 있는데요. 좀 적어볼게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는 연도 때문에 무오년에 일어났다, 기묘년에 일어났다 뭐 그래가지고 앞에 붙인 겁니다. 무오사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거 외우게 할 때 무오사화는 무오한 인물이 화를 입었다. 갑자사화는 갑자기 연산군이 열받아가지고 일어났다. 그리고 기묘사화는 기묘한 일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거든요.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억지로 외우게 하기 위해서. 을씨년스러운 일 때문에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칸이 너무 좁아지네요. 필기하면 항상 이래. 뭐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그래서 무오, 기묘, 무오, 갑자 순서대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 이 4대 사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을 한번 써볼까요?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무오사화, 갑자사화는 둘 다 연산군 때 일어나죠. 자,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연산군 몇 년 요것도 써볼까요? 연산군 4년 때. 연산군이 즉위하자마자 거의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이 이제 10년 즉위하고 좀 얼마 있다가 자기 어머니 일을 알고 나서부터 확 열받아서 일어난 거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중종방전이 일어나고 중종 14년.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납니다. 명종 1년. 명종 원년이라고도 해요. 즉위년도에.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먼저 무오사화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쪽 반대로 해야지. 좌우 반전했더니. 자, 무오사화부터. 자,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냐면, 펜이 이렇게 안 나오죠? 잠시만요. 이미 죽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입니다. 김일손이라는 김종직의 제자가요, 성종실록의 그 앞에 사초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의 글을 인용을 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도대체 뭐냐면, 제가 그 사료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내용은 다 교재에 어느 정도 써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항우한테 죽임을 당한 의제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직이 뭐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의제가 서글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강에 의제의 시체가 둥둥둥 뜨는데 이것은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는데, 이 항우를 세조에 빗대고 의제를 단종에 빗댔다 해가지고 이 조의제문은 세조를 욕한 거다. 세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은 거죠.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원인이 돼서 김종직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원인이 돼서 일어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조의 정통성 부인.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우리의 조상을 욕하다니, 이미 김종직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직은 부관참시됐어요. 부관참시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인데, 이미 죽은 사람을 관을 열어가지고 다시 목을 치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체를, 이미 죽은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훼손시키는 것은 엄청난 굴욕으로 여겼거든요. 나의 조상님의 시체를 훼손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막 이런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러면서 이런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되게 고이 간직하는 게 되게 중요시되는 나라였는데 엄청난 벌인 거죠. 김종직은 부관참시당하고 뭐 김일손은 사사됐죠. 이런 사초를 쓴 김일손은 죽고 사사됐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화, 무호사화예요. 뭐 무호사화는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인은 김종직의 조이질문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연산군이, 아무래도 연산군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죠.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연산군의 성격을 훈구파들이 이용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조용하게 있었는데 또 다시 살인들이 좀 등용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자강이 소매에서 갑자기 유자강이 소매에서 꺼낸 건 김종직의 조이질문이고, 임사홍이 연산군을 열받게 하기 위해서 패비윤 씨 사건을 다시 결혼해요. 패비윤 씨 사사 문제. 패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분들 드라마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영화 있죠. 왕의 남자. 거기에 배경이 되는데 연산군은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되게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어머니 사랑도 못 받아서. 그래서 연산군이 장녹수한테 빠지게 된 것도, 장녹수가 되게 연상의 여인이었고 장녹수가 이렇게 연산군을 아기처럼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기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장녹수 치마폭에서 엄마처럼, 엄마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폭 빠졌다고 하는데, 패비윤 씨가 왜 죽게 되냐면 패비윤 씨가 좀 실제로 정말 질투를 했는지, 실제로 질투를 해서 왕의 용안에 이렇게 핥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일단 실록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패비윤 씨가 너무 질투를 해서 너무 이렇게 질투를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 왕의 용안에 얼굴에 이렇게 핥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때 이제 유폐되고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결국 사사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사실 역사적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패비윤 씨가 사약을 먹고 막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피를 토한 그 어머니의 그 속옷, 어머니의 그런 그 저고리 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연산군이 완전 열이 받은 거지.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미 연산군은 이 패비윤 씨 문제도 그렇지만 이미 신하들한테 불만이 많았어. 연산군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었고, 이제 사림들을 자기한테 맨날 공부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한 사림들한테 이미 불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패비윤 씨 사사 문제를 임사홍이 이것을 거론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때 당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던 성종의 후궁과 아들들을 모두 다 사살시키고 죽이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살인들을, 이때 뭐 아시죠? 뭐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 할머니가 인수대비죠? 이것 때문에 막 시름시름 앓다가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종의 후궁과 아들 사살, 되게 수많은 살인들이 또한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 사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가로 몇 개 더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파란색으로 적어볼까? 파란색으로 적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암기하셔도 되고 그냥 참고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라고 써드리는 건 연산군의 좀 횡포에 대해서. 연산군은 공부하기 싫어. 경연을 폐지해. 이뿐만이 아니야. 사림들한테 너 말 조심해라 해가지고 신원패를 착용시키게 돼. 신원패는 뭐냐면 입을 막아라. 왕한테 직언하지 말아라. 신원패라는 건 직언을 금지시키는 패예요.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 말 못하게 너 입 막아버리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원각사를 폐지하고 원각사에서 기생을 양성하는 기생 양성소를 만들고, 그럼 그 전국에 이쁘다는 기생들을 데려와서 어디서 연애를 여느냐. 기생들이 또 1박 2일 또 잠도 자야 되고 막 연애 열다가 술 먹다가 잠도 자야 되고 방도 필요하잖아요. 여관처럼 만드는 성균관을 연회장으로, 성균관을 연회장소로 이렇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뭐 흥청들을 양성을 해서 자기의 성놀이개로 사용을 했죠. 이 흥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생들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산군은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기획사를 만들었다 뭐 요렇게도 막 평가를 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쁜 애들을 막 데려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생을 운평이라고 해서 관직을 줘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쁘면 흥청이라는 관직을 주는데, 흥청이 되면은 연예인처럼 관리를 하고 노래도 엄청 잘해야 되고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 흥청이 되면 막 왕으로 하여금 엄청난 땅과 재산을 얻을 수 있어서 흥청의 이런 부모들은 엄청난 기세가 등등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흥청망청이란 그런 어원, 흥청이 돈을 엄청 쓰고 되게 막 명품 소비하듯이 막 되게 막 기세등등하고 막 사치스러웠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흥청망청의 어원을 찾을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연산군은 뭐 요렇게 해서 막 뭐랄까, 연산군은 좀 대표적인 뭐라 그러죠? 그런 악한 왕?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또 요즘엔 또 다시 연산군을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연산군이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이거 뭐라 그러냐, 폭정을 하고 막 그런 왕이 아니었는데 너무 살인들 때문에 열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연산군이 되게 키 크고 잘생겼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연산군이 신하들을 죽인 것은 되게 잔인하게 죽였죠. 심지어 그 처선 야사를 얘기해보면 그 연산군의 그 넷이 처선에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연산군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폭정을 한 끝에 중종 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연산군을 쫓아낼 때 이 훈구파들이 열받아가지고, 훈구와 살인파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누굴 모았냐면, 이런 서울 일대에 백정들 있죠. 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 써는 그 백정들을 연합해가지고 궁궐을 쳐요. 그리고 결국 중종을 왕위에 오르고 그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넘어갈 때 결국 연산군이 아웃되게 된 건 중종 반정. 반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신하들이 바로잡는다 할 때 반정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중종 반정일 때 반정을 쓰고 또 한 번 있죠. 또 한 번 언제 있을까요? 군 다음에 항상 반정이 있어요. 연산군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왕이라고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왕자 이름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그쵸? 광해군 다음에 인조반정 있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치를 신하가 바로잡는다 해서 중종 반정이 있어요. 그래서 중종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김효사화로 넘어갑니다. 김효사화는 중종이 공부를 해도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자꾸 바른 말을 하고 아우 짜증나 이래가지고 조광조를 쫓아낸 거예요. 조광조의 너무 심한 개혁정치, 과한 조광조의 개혁정치 때문에 김효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까 김효년이지만 또 다르게 외울 때 김효한일 때문이다 라고 외우라고 한 것은, 조광조가 이때 중종을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켰어. 엄청난 경연에다가, 그리고 조광조가 이때 신임을 얻고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주변 신하들이, 훈구파들이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되게 꿀을 섞어가지고 써가지고 그걸 갉아먹게 했대요. 그래서 왕한테 이 나뭇잎을 보세요. 이거 조광조가, 주초위왕이라는 거는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조광조가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다, 왕위를 노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가뜩이나 평상시에 조광조한테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중종이 조광조를 찍어내게 되죠. 조광조의 너무 심한 개혁 정치가 뭐가 있냐면, 뭐 현량과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위훈 삭제 때문이에요. 위훈 삭제 때문에 훈구파들이 조광조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죠. 위훈 삭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중종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을 때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땅을 나눠주고, 이제 뭔가 치부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을 막 적고 그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고 땅을 줬어요. 근데 그때 실제 공을 세운 사람들도 그 이름에 올라갔지만, 공을 세운 사람의 뭐 아들, 사위, 친척,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주변 친척들까지 그 치부책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공으로 치부책의 왕이 올라가서 이제 관직이라던가 땅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야. 조광조는 너무 바른 말을 잘해서 그런 사람들을 삭제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거기에 거짓된 공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이렇게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조광조 쟤 왜 저래? 안 되겠어.
쫓아내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묘사화를 이를 꾸미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나뭇잎 이야기 그런 건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 이 교광조의 개혁 정치로 뭐 주초위양 뭐 이런 나뭇잎 갉아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조광조는 사사되고 또 엄청난 또 살인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살인이 피해 본 건 당연하니까 적지 않을게요. 칸도 없고. 자, 그래서 조광조가 사사되고 파란색으로 조광조의 개혁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조광조의 개혁. 그래서 어쨌든 조광조는 너무 중종을 공부시키고 빡세게 돌려서 그렇지 조광조 자체는 참 좋은 일을 많이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현량가를 실시했다는 거는 현량가는 추천을 통해 사림을 등용하자. 이제 좀 정말 학식이 높고 인품이 있고 이렇게 좀 은거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사림들을 등용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소격서를 쓴 거라든가 소격서를 폐지했어요. 소격서가 뭐냐면 미신, 역시 왕비와 뭐 이런 왕후들은 비나이다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미신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이런 왕비나 이런 후궁들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런 소격서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것을 폐지하게 했어요. 그 왕비나 뭐 이런 애들이 싫어했죠. 소격서 폐지 때문에 또 왕비의 미움을 사기도 했고, 여시향약을 수용하기도 했고, 뭐 향약 같은 거를 발달시키자. 그리고 대동법에 그 전에 대동법하고 비슷한 내용의 수미법을 시행하자고도 주장을 했고, 수미법이 뭐냐면 각 지방마다 막 그런 걸 공납이라고 그래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거뒀어요. 근데 그 특산물을 그 지역의 특산물이 나오는 곳에 걷어야 되는데 대구에는 사과가 많이 나오니까 사과를 걷고 뭐 나주에는 배를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대구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 한우를 걷는다던가 뭐 전복을 걷는다던가 강원도 산골에서 갑자기 전복을 내라고 한다던가 쓸데없는 막 그런 어이없는 공납을 막 내게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납의 폐단으로 너무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서 내게 되는 방납의 폐단이 일어나.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공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쌀로 내라. 그게 수미법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대동법으로 바로 이렇게 좀 자리 잡게 되죠. 뭐 그거 말고도 뭐 경연을 뭐 많이 강화한다던가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사화.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좀 심플해요. 을사사화는 훈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훈구파들끼리 싸운 건데 줄을 잘못 선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아. 그게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대윤과 소윤의 싸움에 결국은 누가 승리했냐면 소윤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대윤 쪽으로 살인들이 줄을 많이 섰단 말이야. 이거를 뭐 이름을 말한다면 대윤은 윤임과 윤원영 때문인데 외척들 싸움이에요. 누가 왕위를 얻느냐. 윤임. 그리고 소유는 윤원영. 자, 윤임과 윤원영의 싸움인데 이제 대유는 인종 쪽 라인이고 소유는 명종 쪽 라인인데 인종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인종이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대윤이 지고 소윤이 득세하게 되죠. 근데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돼. 그래서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수렴청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외척들이 엄청나게 득세하게 되고 기득권이 되죠. 그래서 결국 소윤이 이겨서 대윤 쪽의 라인을 섰던 대윤 쪽 살인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인종이 즉위해서 9개월 만에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의사사화에는 내용이 심플하고 이 4대 사화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살인들은 어떻게 끝까지 그래도 좀 명맥을 유지하냐면 살인들은 지방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귀양만 보낸 살인들은 어떻게 버텼냐면 역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뭔가 세력을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문치주의를 중시했던 선조로 하여금 선조 때 살인들이 또 다시 대거 등용을 하게 되고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살인들이 잘해요. 훈구는
좀 이렇게 뒤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훈구는 돈이 많아. 훈구는 좀 권력, 이런 농장이라던가 갖고 있는 땅이라던가 그런 경제력은 많지만 아무래도 끊임없는 공부라던가 말은 잘해, 살인들이. 그래서 살인들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과 향약을 통해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선조 때 다시 대거 등용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화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사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화는 좀 스토리로 연산군 이야기로 모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가 뭔지 스토리로 좀 외우시고 원인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사하는 김종직의 조이제문,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문제, 김효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정치, 위훈삭제 때문에,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이 엄청나게 싸우다가 외척들끼리 싸움에 괜히 줄을 잘못 선 대윤 쪽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화 부분은 좀 쉽게 정리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만화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하고 갑시다. 제 얼굴 가리고. 자, 첫 번째 모사는 조이제문 때문이라는 거. 성종실록에 실었던 조이제문이 세조를 욕한 거다. 그래서 무어라, 무엄하다. 감히 세조를 우리 조상님을 그래서 살인 이놈들 그래서 다 죽어 그래가지고 죽이고 심지어 2번 죽이는 김종직은 2번 죽이는 부관참시를 당했다는 거. 시체에 시신의 목을 치는. 자, 두 번째 이제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막 패비윤 씨의 패출과 사살을 살인들이 주장했다 해가지고 왜 갑자기 그걸 얘기하는 거냐. 나는 복수의 화신이다. 갑자사화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죠. 무호사화는 무어라. 이거 좀 억지지만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어라. 모사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바른말을 했던 살인들이 죽게 되죠. 패출되고 사사돼요. 자, 김효사화는 나뭇잎을 보시면 주초위왕 이러면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래서 기묘하다. 이래서 김효사화.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조광조는 결국 죽게 됩니다. 자, 꿀로 주초위왕이라고 썼다고.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소윤과 대윤 싸움에 대윤이 이제 지게 되면서 소윤이 득세하면서 인종이 빨리 죽어서 그런 거야, 원인은. 그래서 결국 대윤 쪽에 줄 선 많은 살인들이 쭈르르르륵 모두 죽게 된다는 거. 역시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되죠. 이거는 뭐 직장 생활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는 인맥과 이런 줄, 라인이 중요해요. 라인 잘못 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사화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교재로 한번 더 정리하고 문제풀이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화는 여기까지 정리 끝났고요.